근데 이것은 늪지대라서 굉장히 이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길입니다. 이 요하 중상류 쪽으로는 아주 편하고 쉬운 길인데 왜 당나라 군사들은 굳이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645년의 전쟁의 실상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645년 당의 군대가 퇴각했다는 요하 하류. 지금도 비가 오면 쉽게 물이 넘치는 곳이다. 지금처럼 둑이 없던 당시 요하 하류는 전체가 늪지대였다. 자칫 통감엔 당태종이 직접 풀을 베어 길을 메우고 수레로 다리를 만들며 퇴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왕이 직접 나서서 길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힘겨웠던 퇴각로. 이것은 당시의 전쟁 상황이 어땠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버티다가는 당태종 자신이 생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당나라 모든 군사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급한 지경에 처해서 허겁지겁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퇴각한 그러한 아주 극악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태종의 서두른 퇴각. 그 뒤에 숨은 고구려 연개소문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고구려엔 길목마다 쌓아놓은 산성이 있다. 산성을 이용해 당의 보급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청야 전술이었다. 중국과의 빈번한 전쟁으로 터득한 고구려의 전형적인 전략이었다. 우선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고구려 사람들은 전부 불태워버리고 박해를, 양식을 가지고 산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박해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뒤에 보급로가 차단되어 버리면 이건 곤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못물이 말았을 때는 고래가 더 힘들겠는가, 새우가 더 힘들겠는가 했을 때 대군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로만 차단한다 그러면 그건 아주 좋은 작전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작전들이 소위 보급로 차단 작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식량을 구할 수 없도록 불을 질러버리고 이 들판을 깨끗이 한다 해서 청야 작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성, 백암성, 안시성 등 요동 지역을 향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고구려의 요동 방어성. 그리고 비사성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압록강 하구까지 이르는 해양 방어성. 고구려 국경을 따라 견고하게 늘어서 있는 요동 방어성과 해양 방어성은 고구려의 청야 전술을 가능케 했다. 고구려의 이러한 철저한 보급로 차단 전략에 대응한 당의 전략은 수군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산동반도의 등주 지역엔 당의 수군 기지가 있었다. 당시 당이 수군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육로 공격일 경우에는 요하전선을 돌파하기도 힘들었고 특히 군량미 운송이 힘들었습니다. 수군을 활용할 경우에는 많은 군사와 많은 군량미들을 배에 실어서 적진 가운데로 운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군이 반드시 필요했고, 수군의 주요한 임무는 육군에게 군량미와 각종 물자를 보급하는 일이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 전 시기인 수나라의 전함을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육군과 동시에 적진으로 향한 수군은 43,000. 그들의 계획은 요동반도 최남단의 성인 고구려의 비사성을 공격한 뒤 곧바로 평양성으로 가는 것이었다.
당의 수군은 예정대로 비사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압록강 어귀로 향했다. 그러나 그 이후 당 수군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비사성을 함락시켰던 당 수군은 어떻게 된 걸까? 그런데 당시 장량의 원래 목표는 평양 진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요동반도 남쪽에서 머뭇거렸다는 것은 요동 전선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고구려 수군이 해양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죠. 당 수군에 맞서 고구려 수군이 활약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다. 당시 당은 요동반도로 가는 길목에 여러 수군 기지를 만들었다. 그중 하나가 오호도. 중국에서 요동반도로 가는 길목에 늘어서 있는 섬들 중 한 곳이다. 오호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지금도 중국의 중요한 군사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취재진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군사기지인 오호도를 고구려군 만여 명이 습격했다고 한다. 실제 고구려 수군이 활동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그런가 하면 전쟁 직후 당은 전과의 책임을 물어 수군 책임자들을 징벌한다. 고구려 수군에 맞서 당 수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전체 전략적으로 볼 경우에 당나라는 645년부터 660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수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했거든요. 이때 고구려를 수군으로 공격했다는 것은 여기에 상응할 만한 고구려의 방어 체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육지에는 산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다에는 고구려의 수군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시의 대세로 보아서 타당한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고구려 수군에 막힌 당 수군은 그들의 주요 임무였던 군량미 보급을 하지 못한다. 그동안 확보했던 60만 상마저 고구려군에 빼앗긴 당태종 주력부대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당태종이 이끄는 군대가 어렵게 요하 하구를 건너 도착한 곳이 만리장성 끝자락에 있는 임유관. 당태종은 퇴각 이후 처음으로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한다. 그만큼 시간에 쫓기는 퇴각이었다. 야사에 의하면 당태종이 양만춘에게 화살을 맞아 애꾸는이 됐다고도 한다. 그 사실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실제 기록에 의하면 645년 이후 당태종은 각종 병에 시달린다. 황제가 정벌에 나갔던 황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이제 병을 얻을 정도로 이제 눈알이 뽑혔는지 다른 병을 얻었는지는 이제